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OCI고요. 코드번호 010060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승 돌파를 했다가 강세를 엄청나게 좀 보였다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우리 코스피 200 종목이죠.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은 좀 주종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좀 크게 주종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매도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코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135 종목이 올라가고 747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1174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190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원인들이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선은 달러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3월 이후에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좀 들어와주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약달러가 진행이 되는 동안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약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3월 이후에 달러가 계속 약달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굉장히 상승세를 좀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달러가 그렇다면 왜 반등이 나왔느냐? 지금 이게 이 차트가 달러 차트인데 달러가 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냐?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느냐라고 하는 요인들이 일단은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자, 그리고 그 FOMC가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용인을 하겠다. 시장 회복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모른 척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용인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까 이제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장세가 오는 게 예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달러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달러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반등이 나온 요인들인 것 같아요. 이게 달러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느냐를 봤을 때 시기적으로 달러가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러가 반등해가지고 상승을 계속 지속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좀 질문을 주시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각각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시장이 조정이 받으면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고 이건 OCI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가 시장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 OCI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부분들이 개별적인 이슈들 모멘텀적인 성장성 그런 것들은 다 각각 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OCI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속절없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속절없이 여기 이 구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어요. 거의 뭐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지구간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시장이 워낙 좀 어려우면서 강제적인 눌린 흐름들을 받았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단기 조정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이유들은 있습니다. 모멘텀적인 부분들, 좀 현대차가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대부분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자, 근데 OCI 같은 경우에서 현대차와 같이 제가 현대 글로비스를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재활용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후처리가 좀 AS라든가 후처리가 문제잖아요. 배터리라는 부분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서야 재사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OCI가 이제 재활용 배터리를 활용하는 현대그룹이랑 같이 전력 저장장치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우리 이제 배터리 부분들이 가정용의 태양광 이제 패널이 있으면은 거기에 여기 전력을 저장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자동 충전하고 사용하고 할 수가 있는 가정용 배터리가 되겠죠. 자,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 전원장치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하는, 자, 그동안 태양광 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죠. 여기 이 부분들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은 폴리실리콘 경쟁사의 가격 공급 차질로 상반기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 9월부터 경쟁사들의 재가동이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국에서 유동성 장세, 유동성 뭐라고 해야 될까, 유동성 위험, 디폴트라고 하죠.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에 빠졌다. 대출을 이제 유동성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으로 빠졌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가 거기에 대한 반사수혜주. 당분간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중국 기업들이 유동성 장세에 빠져가지고 디폴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들이 발생이 되면서 OCI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과 배터리도 재사용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 이 종목은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모멘텀 이슈, 불안감,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강제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주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평점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어, 수학, A, B, C, D, 사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점이 맞고 이게 빵점이면 평균 가격이 얘가 100점이 맞아도 쭉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 평균 가격이 지수라고 평균 점수가, 평점이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쭉 떨어지는데 이게 100점일 수는 없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떨어져야죠.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래도 OCI 같은 경우는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좀 올라간 부분들은 있지만 차익 실현 나와준 부분에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수익 구간이고 한데 추가적으로 낙폭으로 확대를 하는 모습들도 아니고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 싶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